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시사만평 강혜신입니다. 토요일 시사만평 시간에는 한 주일에 일어난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온고잉될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세계의 시사만평가들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만평 제목은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암호화폐라고 쓰고 도둑정치라고 읽는다. 출생시민권 합헌과 임산부 입국 금지 강화. 그러면 월드컵 스타 폴라린 발로군, 미국 골른 공격수는 어떻게 되지? 시민권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세 가지로 묶었습니다. 선거자금, 성전환한 선수, 대통령 권한에 관한 판결. 그 다음에 보실 시사만평은요. 벤자민 프랭클린과 맘다니의 미국, 그리고 텍사스주의 성경 읽기.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표본 문의는 안 바뀐다. 그리고 미국의 앞으로의 250년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시사만평 시간에 제가 이렇게 끝낸 적은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사만평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에 대해서는 가장 아마 정통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런 거겠죠. 가운데에 생일 케이크 놓여져 있고 해피 버스데이 아메리카라고 써 있습니다. 해피 250년을 기념하는 미국 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뭐 그냥 본래의 형태에서 봤었던 조지 워싱턴도 있는 것 같고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막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데이 아메리카예요. 미국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뒤에 보이는 게 불탄 흔적인지 아니면 이 250개니까 촛불이 너무 많아서 그 초에서 난 연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뒤에 불탄 흔적 뒤에 250주년을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념을 한다면 미국이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이하게 250년 생일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저 뒤에는 저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초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검은 불빛이 검은 연기가 올라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통한 그런 이제 250년 미국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시사만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250년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서명을 한 250년이 된 날인데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주관을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250 버스데이 투 아메리카나 US가 아니에요. 미미미미미 하고 보니까 그 아래 나야 내 생일은 80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누군가가 오른편에 보시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한 자리를 붙이고 있는 거군요. 미미미미 내 생일. 근데 왼편 저 구석에 보니까 저 놀이공원 아니에요? 놀이공원에도 내 이름을 붙여놓고 온통 트럼프 대통령이 미라는 모자를 썼습니다. 아예. 그리고는 US 내지는 아메리카는 쓰레기통 속에 처박아 놨죠. 본인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인지도 모르는 왼편에 보면은 미국 길을 든 그런 어린 아이와 뭐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보는 눈초리가 이건 아닌데 뭐 시무룩해야지 될까요? 뭐 그런 표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런 미국의 250주년 생일을 기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 아주 정통적인 이 건국의 아버지들도 지금 아마 250주년 여기에 초대가 됐다면 이런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시사만평이 내놓고 있는 것은 미국 건국 250주년에도 오로지 트럼프가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나왔었죠. PBS가 NPR과 함께 마리스트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65%가 제가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았죠. 그런데
아직도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긴 한데 83%는 지금 국가가 건국 원칙, 건국 이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건 he said, she said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맘다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미국을 다 해치고 있어. 누구에게 물어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미국을 말아서 드시고 계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건 성향인 것 같아요. 미국의 그 DNA인 것 같아요. 아직도 53%는 미국의 가장 좋은 시기는 남아있다. 낙관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아직도 53%라고 했지만 53%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낙관적이었었죠. 이번에 미국 건국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에 선언한 이것을 기념하는 250년이 된 오늘 이런 시사만평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뭔가 불꽃놀이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군요. 미국입니다. 엉클쌤이 불꽃놀이라고 빨갛게 써 있어요. 무드 오브 아메리카 250. 근데 그게 불꽃놀이 그 뭔가 붙이는 건데 그 무드 자체가 불을 좀 붙이려고 열심히 성냥을 그어대고 있는데 스크래치 자꾸만 성냥 긋기만 하지 불이 안 붙어요. 이 불이 붙어서 확 쏘아 올리고 불꽃이 빵빵 터져야지 되는데 오른편에선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이게 웬일이래요. 여러 가지로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고 하니까 전혀 여기에 이제 불이 붙질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C-SPAN을 보고 있는데 C-SPAN에서는 사람들이 퍼레이드도 나가고 하지만 실제적인 분위기는 아무리 엉클쌤이 성냥으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프리덤 250라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재단을 만들어서 워싱턴 DC 등에서 많은 행사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여기 꽉 차 있어야지 돼요. 사람들이 보이세요? 사람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다 참여를 해서 부스를 만들고 뭐를 한다고 하면서 Great America State Fair, 말하자면 장터예요. 장터를 열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사람들 조금씩 보이긴 하죠. 장터가 국가적인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뭐 이렇게 개선문처럼 돼 있는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이 정도 되면은 무색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은 몇몇 주에서는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고, 왜냐하면 처음에 홍보를 했었던 것처럼 초당적인 게 아니라 너무 공화당 마가 중심이다 해서 몇몇 주에서는 대표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부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주에 부스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비가 오거나 해가 쨍쨍 뜨거나 이건 계속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됐어요, 결국. 그리고 박스 텔레비전에서 처음에 이제 개막을 했었을 때 25일이었던가요? 6월? 엄청나게 띄웠어요. 엄청나게 띄웠는데도 결국은 안 됐습니다. 관심이 너무 없어요. 대실패했죠. 대실패해서 상황이 뭐 흐지부지 되고 말았거든요. 이건 지난해 6월 14일을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6월 1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UFC로 미국 건국 250주년과 본인의 생일을 기념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그때는 14일은 아니었죠. 6월 며칠이었죠? 육군 뭐 창설 기념일과 그때도 6월 14일이었죠. 똑같이 본인 생일이 일치가 돼서 어땠어요? 워싱턴에서 막 군대 동원하고 무슨 퍼레이드 같은 거 있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초라했습니까? 프랑스에 갔다 와서 보고 막 우리도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데 너무너무 초라했었잖아요. 군인들도 막 풀이 죽어서 사기라고나 하나도 없고 그때와 이번에 또 1년 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획을 한 그레이트 아메리칸 그 스테이트 페어 같은 것이 그 정도로 뭐 흐지부지 됐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예요. 지금 미국 건국 250주년 보통 때 건국 250주년이 아니라 그냥 일반 미국 독립기념일만 하더라도 저도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면서 보통 때는 토요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죠. 처음인 것 같아요. 시사만평 하는 날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건. 그러면 그냥 분위기 좋고 밝고 맑고 따뜻하고 할러데이 분위기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Oh, say, can you see? 하는 미국의 국가가 이제 왼편에서 쫙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새벽빛 속에서 우리가 저녁 무렵에 아주 그 뒤에 보면은 What's so proudly 하면서 자랑스럽게 바라봤던 깃발 아직도 보이는가? Twilight, last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보이는가? 공화당이 마치 말하는 것처럼 공화당 쪽에서 그랬더니 왼편의 당나귀는 아예 의자를 싹 돌려놓고 있네요. 미국 250주년을 맞아서 Oh, say, can you see? 하는데 내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트럼프밖에 없군 하고 당나귀 민주당은 의자 딱 돌려 앉아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뭐 뉴스를 점검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고 그만큼 미국의 모든 것은 뭐 건국 250주년이던 무엇이건 전부 트럼프 대통령 미미미미 그걸 대통령이 원하고요.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250주년, 건국 250주년 기념 7월 4일이 시작이 됐고요. 한 분께서 이런 글을 써주셨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댓글이니까 그제였어요. 루스벨트 기념관 축사에서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파나마 운하를 뭐 1달러를 받고 파나마 정부에 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신 나간 거짓말. 이걸 누가 믿을 것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누가 믿는가 마가들도 믿을런지 숨진 지 100년이 넘는 사람과 얘기를 했다니 원래 거짓말을 숨쉬듯 하는 괴물이지만 이런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심각한 정신 상태인 듯 뭐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글쎄 대통령이 그 정말 100년 전에 숨진 사람에게 내가 물어봤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연설을 할 때 군중들 앞에서 하기는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조금 빼먹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개관식이었잖아요. 티오도어 루즈벨트 기념관 개관식이었는데 개관식이었으니까 요즘은 2026년도 인공지능의 시대죠. 분명히 저는 그 개관식에 인공지능이 설치가 돼서 이 루즈벨트와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루즈벨트와 대화를 했었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100년 전에 숨진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면 그건 큰일이죠. 이거 참 큰일인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아마 그럴 겁니다. 도서관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250주년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뭐 오늘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바베큐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하셨어요? 유타주는 산불로 인해서 불꽃놀이가 돼서 조용한 독립기념일을 맞이합니다 했고요. 제가 지금 시스펜에서 보는 화면은요. 지금 뉴욕이 하버가 낮 12시 14분이거든요. 좀 조용해요. 아직까진. 텍사스 알링턴이 텍사스 하면은 레드 스테이트고 하니까 정말 퍼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고 유타주도 퍼레이드나 하네요. 유타주도 퍼레이드 하는 거 보이고 보스턴 같은 데서는 뭐 막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뭐 세미나 같은 것도 학술적인 그런 분위기도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은 제가 암호화폐라고 쓰고 크립토라고 쓰고 그리고는 도둑정치 크립토라고 읽는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을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시사만평가가 썼잖아요. 크립토를 싹 지워버리고 크립토가 암호화폐잖아요. 크립토가 도둑정치죠. 크립토크러시의 준말.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거 돈다발이에요. 돈다발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구니에 막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막 돈이 떨어져요. 어쩔 줄을 몰라요. 오른편에도 보면 돈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발표가 됐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해 동안 번 돈이 최소한 22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 반이 넘는 14억 달러는 이렇게 크립토, 암호화폐로 벌었고 그 암호화폐도 결국은 본인의 아들들과 본인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의 아들들, 스티브 위트코프의 아들 한 사람 잭이 최고 경영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익이 발생한 거다. 그 사이에 본인 트럼프라는 밈을 샀었던 이런 사람들 막 90%다 날아가서 트럼프와 트럼프 가족이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 돈 번 게 23억 달러인데 사람들, 개미 군단이 잃어버린 돈이 23억 달러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크립토, 암호화폐로 돈을 번다고 하는데 사실은 크립토야. 이거 도둑 정치인 거야.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선술집이에요. 사람들이 왼편에서 얘기를 하네요. 아, 대통령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내 대통령 덕분에 엄청나게 돈 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머니 핸드 오버 피스트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 뭐 건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디토, 나도 마찬가지야. 글쎄 이건 뭘 얘기할까요? 대통령 때문에 돈을 번다 하면은 대통령의 우선 장관들이 될 수 있어요. 또 중동 특사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이 돈 벌면 아버지가 돈 버는 거죠. 상무장관도 마찬가지죠. 하워드 로트닉도 무슨 어떤 나라와 뭐 광물, 뭐 텅스텐 같은 거 본인과 대통령이 하기로 카자흐스탄과 해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다 그 사업에 대통령의 두 아들과 본인의 두 아들이 딱 결합이 돼 있네. 이미 연방정부에서 그런 곳에 다 연방 지원까지 수십억 달러를 해줬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편에 있는 대통령 돈 벌어줘서 대통령에게 감사해. 그런 장관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리플렉션 풀 같은 반사 연못에 입찰 없이 돈을 받고 그 공사를 하게 된 그리고 다 망쳐버린 그런 사람들도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할 수 있죠. 오른편에서 얘기를 하네요. 에릭 앤 트럼프 주니어 이런저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중에 으뜸은 대통령의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닐까요? 자, 그러면 대통령의 큰아들, 작은 아들, 장관의 아들들만 돈을 벌겠습니까? 대통령 자신이 이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겠죠. 이거 좀 키워보겠어요. 성조기를 들고 있고 맨 위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스, 무슨 뭐라고 하나요? 조직의 보스처럼 보이는 중절모의 양복을 입고 돈주머니를 들고 갑니다. 돈주머니가 하도 커서인지 막 다 주워 담지도 못하고 흩어지고 있어요. 돈벌이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시사만평가의 이 시사만평은 돈벌이를 그린 거예요. 돈벌이를 그렸는데 보세요. 무엇을 기치로 들고 성조기를 기치로 들고 애국 내가 최고의 애국자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애국적인 거야.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도 대통령의 돈 버는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가짜뉴스다. 대통령이 무슨 이해 충돌이 있어. 심지어 대통령도 내 아이들이 안쓰러워.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뭐만 하려고 하면 이게 에너지 정책에 뭐 관련이 된다고 하네 뭐 하네. 아이들이 숨을 못 쉬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숨을 못 쉽니까? 아니면 대통령처럼 이렇게 돈을 법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돈벌이를 할 때 애국의 깃발이잖아요, 이게. 애국의 깃발을 들고 나는 최고의 애국자야. 그러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세요 하면서 돈가방이 따라붙는 거잖아요. 이게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로서는 봤습니다. 그렇게 돈 벌면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영국 국왕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더만 이런 예. 미국을 역행하는 마피아 보스네요.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미국에 대해서 생각이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보다 조금 덜 비관적이 됐거든요. 그건 이제 뭐 끝 무렵에 시사만평에서 좀 보여드리겠고요. 자, 이번에 시사만평은 출생시민권 합헌과 임산부 입국 금지 강화와 월드컵 스타 폴라린 발로군의 미국 시민권. 제목이 좀 길죠. 다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은 합헌이야 라는 판결에 대한 시사만평입니다. 첫 번째 시사만평, 황새예요. 왜 황새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은 황새, 여기 글씨 써 있는 거 보면 황새가 딱 물고 있는 게 아기거든요. 보통 이제 뭐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그 황새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아이를 배달하는, 배달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그 새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해서 이제 그 핑크색에는 birthright citizenship ruling이라는 그 아이에게,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부모의 시민과 신분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권을 주는 그 출생 시민권이 합법이라고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황새가 이 기쁨의 것을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백악관 지붕 위잖아요. 하고 백악관 지붕 위에 뭐를 떨어뜨립니까? 딱 하고 똥을 싸잖아요. 새똥이죠. 황새똥. 그런데 황새가 명중시켰어요. 백악관 지붕 위에. 하니까 나이스 샷. 제가 집에 바로 앞에 골프장이 보여서 나이스 샷 소리도 가끔 듣거든요. 그 정도로 이 나이스 샷이라고 황새가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아기들이 이겼고 트럼프 진영이 졌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미국에서 앞으로 뭐 신분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뭐 거의 모든 분들은 합법 신분일 테고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꼭 출생시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민에 관한 거예요. 이민에 반대하고 소수인종에 반대하고 그런 이슈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물론 이민에 반대한다는 게 합법적인 이민에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법 이민에 반대라는 게 맞죠. 맞지만 그게 거슬러 합법 이민, 피부 색깔이 white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어오는 것으로 연결되니까 이 출생시민권 판결, 이 문제도 꼭 출생시민권에 관한 게 아니라 이민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시사만평은요. 여기에 대해서 6대 3으로 연방대법원이 찬성을 했잖아요. 반대한 세 사람입니다. 찬성한 사람은 존 로버츠, 에이미 코니 베른, 그리고 브렉 캐버나우는 약간의 조건절을 달아서 뭐 이렇게는 하지만 뭐 조건절을 좀 달았어요. 여기에 반대하는 세 사람은 보수 닐 고서치, 중앙이 클래런스 토마스, 세 번째가 사무엘 알리토입니다. 사무엘 알리토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헌법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헌법적인 건 아니다. 헌법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합헌인 건 아니다. 이거 뭐를 얘기를 합니까? 아니, 수정헌법 14조에 적혀 있는데도 수정헌법 14조 자체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분명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면 사실은 이 안건은 연방대법원에서 수정헌법 14조를 우리가 개편해야 돼 라는 과정이 없었으면 심판할 일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에서 딱 박아놨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이것을 그것보다 더 분명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시사만평가는 사무엘 알리토가 말을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헌법에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합헌인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주 꼬아서 해석을 꼬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억지스럽다는 얘기를 지금 이 시사만평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시사만평가가 나오네요. 수정헌법 14조가 수정될 때예요. 이게 맨 위에 막 이렇게 이탈릭체로 써 있는 게 수정헌법 14조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왼편에서 수정헌법 14조 우리 예전이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게 명확하지? 하니까 오른편에서 얘기하죠. Of course, 물론이지. 아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대할 그럴 사람들이 어떤 바본 줄 아냐고, imbecile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imbeciles라고. 우리가 바보들과 앞으로 상대를 해야지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면 알지. 여기에 무슨 토를 달겠어. 누가 토를 달았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헌법 같은 거 헌법 조항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보다 유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보다 유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리고도 이 사람들은 헌법을 그대로 뭐를 해야지 된다고 헌법주의자들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리지널 그걸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고 수정헌법 문구가 너무 명확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했어요. 백악관에서 이민에 관해서 어린아이도 떼어놔야지 돼. 임기 1기 때부터 했었던 스티븐 밀러 정책부국장, 그리고 국토안보부 장관, 또 누가 있죠? 국경짜르, 탐 호만, 국경짜르, 이 사람들이 다 열심히 회의를 해서 내놓은 것이 무엇인가. 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는 팍스 텔레비전 진행자도 웃었다니까는요. 임신한 사람은 그럼 못 오게 한다. 미국에 임신한 사람은 못 오게 한다. 팍스 진행자가 what?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진지하게 국토안보부 장관이 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지금 마크 웨인 멀린 장관이 국토안보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임신 후기 여성의 입국을 막을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중국인 여성들의 출산 관광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타깃으로 하겠다. 늘 이 행정부에서는요. 뭔가 강화하겠다 할 때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 중국에 좋게 돼요. 일이. 이것도 역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무부에서 다 검사들에게 메모를 보냈다잖아요. 출산관광 여기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 사기, 이건 비자 사기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 아주 강하게 단속해서 기소해라 하는 것 돼 있었다고 하고, 글쎄 이 일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원래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도 그랬어요. 출산을 중요한 목적으로 이렇게 관광 비자를 받고 와서 원정 출산이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엄청나게 해서 한국 관련도 뉴스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있었던 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저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제가 하나의 여러분들께 의문점을 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와 경기를 해서 2골을 넣었어요. 폴라린 발로군이, 미국의 선수가. 미국 시민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건 맞습니다. 발라린이 어디 있나요? 미국에서 태어난 것 분명히 맞아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 발라린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갖게 됐는가,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자랐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블랙이잖아요. 나이지리아 태생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가 2001년도에 뉴욕에 여행을 왔어요. 여행을 왔는데 부부가 이 발로군의 엄마가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는데 다시 가려고 했어요. 영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느 항공사라고는 얘기되지 않았는데 항공사에서 임신 말기 여성들이 비행기니까 장시간 비행을 할 때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못 돌아갔어요. 미국 여행 왔다가 해서 바로 이번에 파라과이와 2골을 넣은 폴라린 발로군이 브루클린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국토안보부 등에서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임신 말기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임신 7개월이었기 때문에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도 못 가서
할 수 없이 우연히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연방대법원에서 이번에 이 판결 자체를 아니 태어났다고만 시민권이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박탈해요? 이런 시민권은 뭐 어떻게 하느냐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한 임신 36주부터는 항공사에서 그 임산부 비행기 안 태우는 건 많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태워주는 때도 있는데, 의사의 소견서가 아마 이 선수의 폴라린 발로군 미국 대표 선수의 어머니는 없었다는 것 같아요. 뭐 뉴스위크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이 출생 시민권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본 방송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밖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 선거자금, 성전환 선수, 대통령 권한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핑크로 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왜 제 얼굴이 너무 커요, 여기. 미국 선거라고 하고, 선거를 for sale, 이거 돈 주고 판다는 거잖아요. 비딩해서 경매처럼 판다. 하이어 비더에게 판다.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법복을 입고 있고 법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그럼 오른편에 보면은 딸랑딸랑 돈가방 들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 선거제도를 자본에 팔아넘길 수도 있다, 부자에게 팔아넘길 수도 있다 하는 비판이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부자 내지는 뭔가 선거에 나의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부를 하고 법적인 것을 그렇게 하도록 추구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보이죠. 이게 연방대법원에서 그때는 언제였었죠? 2000 몇 년도였었던가요? 2000 몇 년도에서 개인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돈은 딱 이렇게 모자를 씌워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렇지만 모자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이 당에 기부하는 것은 또 무한정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당에서 돈을 무한정으로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기업인이 개인에게 막 1억 달러를 기부하고 싶어요. 근데 1억 달러를 기부할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에게 몇천 달러, 누구에게는 얼마, 또 주마다 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에다 주는 거예요. 근데 당에다 주면서 이거 나는 저 사람을 하려고 했을 때 저 사람에 써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인이 무슨 이런 개인에게 기부하는 것은 한정돼 있어도 당에게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슈퍼팩 이런 거. 그러다 이번에는 아예 당에서 선거 자금 같은 것을 쓸 때 이 후보와 서로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한도는 그 당시에 안 풀어줬거든요. 이거는 여기까지야 했는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는 그것까지 지금 풀어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이거 민주당에서 반대했어요. 민주당에서 어쩌면 공화당보다 이런 큰 돈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민주당의 기본적인 이념이 한 사람이 한 표인데 돈이 너무 들어가면은 썩는다, 이런 주장도 사실은 맞고요. 맞는데 연방대법원에서는 왜 그럼 그렇게 판결을 내리냐? 표현의 자유 위배라는 거예요. JD 벤스 부통령이 제기한 소송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뭐 선거 전단도 만들고 광고, 텔레비전 선거도 하고 신문에도 광고를 내는데 그 자체가 나의 정치적인 이념과 이상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나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더니 이렇게 비꼬는 시사만평이 바로 나왔네요. 이번에는 연방대법원이 그 망치, 판사봉, 의사봉,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개불이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한데 이 개불을 선수에게 던지잖아요. 선수가 입고 있는 옷이 트랜스네요. 성전환한 선수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해머를 던진다고 여기 제목을 붙였네요. Meanwhile in the hammer를 그냥 던진다. 그 해머가 사실은 의사봉, 그 개불인 거죠. 이 시사만평가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공립학교 그 스포츠에서 여자 선수들과 경쟁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뭐 체육계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하죠. 그래서 연방대법원도
그 기류와 함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사만평가는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충격이고 그냥 충격 정도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당사자들은 느낀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망치라고 했잖아요. 망치로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때려서 이거 뭔가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뭐 하는 거예요. 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사만평가는 이제 그렇게 그렸고요.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마지막 시사만평입니다. 자, 시사만평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 크리스탈 볼. 그렇게 되면은 그 옆에서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점쟁이? 이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정구수를 보면서 대통령이 곧 제한 없는 파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 대통령은 민주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수정구술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써 있잖아요. 앞에 앉아 있는 건 공화당입니다.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대통령의 이 무제한 권한을 인정을 하는 판결을 연방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그 판결은 특히 연방거래위원회, 트레이드 커미션의 커미셔너를 대통령이 해고할 수 있다. 단지 하나는 존중했어요. 연준 이사는 해고할 수 없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만 커미셔너만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점점 나아가서 약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누구라도 대통령의 뜻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것은 행정부가 한 사람에 의해서 파워가 움직여야지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진 연방대법원 보수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지적을 하잖아요. 다음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을 수 있지만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된 그 대통령도 좋아할 수 있겠죠. 아니면 너무너무 사려 깊은 대통령은 주여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때 나에게 부여된 너무나 막강한 이 권력으로서 내가 휘두르지 않게 해주십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도 있겠지만 현실 정치에서 어디 그렇습니까? 나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으면 본인이 권한을 휘둘러서 내가 뭐 돈을 벌겠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권한이 많으니까 이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겠죠. 오 주여 나를 자제시켜 주시옵소서 저 이 권한 안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정치라는 속성에 따르면 그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원은 어떤 법원이든지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이번에 연방대법관들이 6명이나 보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권한을 마구 심어줬다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연방대법원들의 대통령의 권력에 관한 판결들을 보면 대법원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걸 싫어합니다. 삼권 분립이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 입법부는 입법부, 사법부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이 연방대법원에서 이건 아니야라고 막 이렇게 판결을 하기보다는 입법부가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미국에서 오래 방송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대법원도 공격을 받게 돼요. 입법, 사법, 행정 세 개의 부서니까 사법부도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대통령을, 행정부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입법부가 좀 알아서 하시라. 이 점에서 제가 계속 공화당을 비난하는 겁니다. 공화당은 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저 권력 휘두름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부분적으로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요. 자, 이게 있었고요. 성소수자 과잉보호법은 철폐돼야 합니다. 켈범이라는 선생님 저 처음 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캘버미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땐 저는 가끔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민주당도 너무나 성소수자 문제에 집착을 한다. 집착을 해서 문제를 키운다. 문제를 키워서 사실은 성소수자 이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 때 당선될 때 플러스가 됐던 점이 많습니다. 선거 캠페인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를 저 사람 성소수자가 태어날 때부터 아닌데 막 사회가 저렇게 만들어 하는데 100% 동의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로마 시대 그 이전부터 성소수자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역사상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물론 성소수자에 관한 권리 같은 것을 많이 보호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약간의 성향이 있다가도 사회에서 누르면 안 그렇고 그냥 남자로 여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사회에서 너 괜찮아 하면 더 드러날 수 있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 의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나 의학자도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 그런 성소수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오만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안정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좀 전에 어떤 분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너무 많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해서 사회가 문화 전쟁이 심각하게 되고 다른 문제가 뒤로 가는 이런 일은 저는 정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과 맘다니의 미국, 그리고 텍사스의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과 맘다니. 이거는요, 시사만평이 저는 약간 좀 약간 뭐라고 하나요? 과도하게 좀 비약됐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저보다 훨씬 현명하시니까 저의 생각보다 사려가 깊으시니까 한번 판단해 주세요. 왼편에 보면은 이거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뭘 얻었나요? 물어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공화국이요. 그런데 if you can keep it, 당신이 지킬 수 있다면,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1787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무슨 어떤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통령이 아니고 무슨 뭐 펜실베니아 주지사쯤 됐겠죠. 말하자면 이 역사잖아요. 이 여성이 엘리자베스 파월 부인으로 알려졌잖아요. 회의하고 나서 나가는데 프랭클린에게 박사님, 닥터, 우리가 뭘 얻었어요? 공화국인가요? 군주제인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화국 하면은 국민들이 뭐를 뽑는 거고 군주제 하면은 왕이 한 사람이 이렇게 돼서 막 대대손손 막 해나가는 그런 거니까 아니요,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세습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가 권력을 갖습니다.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지킬 수 있다면요. 이건 권력의 원천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보면은 맘다니잖아요. 맘다니에게 막 어떤 여성이 박수를 치면서 맘다니가 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일은 능력에 따라서 하는데 분배는 필요에 따라서 받는다. 사회주의 구호예요. 경제적인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래서 이건 경제적인 자원의 분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과거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떤 그 권력 체계를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딱 들어맞나 하는 생각은 들던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시사만평관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방송 준비할 때 빠르게 준비하니까 시사만평가가 저보다 서툴렀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래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과거에는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수 있어? 아니면 막 군주제 왕 계속 세습되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요즘에는 이거는 근데 이 시사만평간 약간 꼬운 것 같은 기분도 드네요. 능력은 일에 따라 하면 그런 분배도 능력에 따라서 가져가야지. 왜 필요에 따라서 준단 말이야? 무조건 그러라는 건 아니죠. 한계를 두라는 거겠죠. 정부가 조금 더 개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시사만평은 이 시사만평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어요. 뉴욕과 콜로라도주에서 선거가 있어서 뉴욕에서도 콜로라도주에서 또
그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막 15선 의원도 떨어뜨리고 뭐 5선 의원도 떨어뜨리고 뭐 막 떨어뜨리면서 됐잖아요.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경제에 관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죠. 콜로라도주에서 떨어진 그 하원 의원은 그 사람이 무슨 중도도 아니었어요. 진보였는데도 더 진보. 박사과정 학생 변호사면서 박사과정 에티오피아 출신 29살 변호사에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뉴욕은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에 컬럼비아 대학도 있고 그런 뉴욕의 엘리트들의 그 진보성은 어디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콜로라도는 약간 보랏빛이 돌잖아요. 뭐 스윙 기운도 약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훨씬 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질주하면 뭔가를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해? 안 되겠어. 당신들 뭐 온건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널리 퍼져갈 것인가 아닌가인데 맘다니가 잘한다면 또 다른 선출되고 한 사람들이 11월 달에 이겨서 또 잘하고 하면은 이런 분위기가 퍼지겠죠. 왜냐하면 맘다니가 당선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 하긴 뭘 하겠어. 금방 당선은 돼도 망하고 말 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럼 미국이 이렇게 진보적으로만 나가느냐? 아니에요. 텍사스주에서 보면은 텍사스주에서 뭐 성경을 읽어라 이 시사만평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커리큘럼화가 됐어요. 미국 텍사스주 전체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시사만평에서 숙제하는 것 같아요. 숙제하다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신이 창조했었을 때 0살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면 아니 대체 사과는 왜 먹은 거야? 이거 뭔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텍사스 새로운 산수 문제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텍사스에서 미국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해온 지가 오래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 자꾸만 종교를 그것도 이제 개신교를 끼워 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숙제하면서 산수 숙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담과 이브가 신에게 창조됐을 때 나이가 0살이었는데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면 대체 사과는 왜 먹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란입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어디서 이걸 해야지 되죠? 이렇게요. JD 벤스 부통령이라는 거 보입니다. 맨 위에 보면은 셀잡이라고 돼요. 보통 우리가 셀잡 하면은 그냥 포장 잘해서 팔아먹는 그런 직업, 세일즈 쇼?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어메이징한 이란 딜이라는 거, 어메이징한 이란 평화협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운데 개구리가 앉아 있잖아요. 이 개구리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마 안 믿나 보죠. 그러니까 no really 진짜야 진짜라니까 계속 이걸 팔려고 해요. 근데 개구리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노래도 안 해요. 춤도 안 춥니다. 그냥 크로크 그냥 개굴만 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이란 평화협정이 미국이 지금 선전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사만평은요. 모자 딱 쓴 것 보면 이란이죠. 나무 위에서 표범이 그냥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표범과 그 스팟을 보라고 하네요. 이 스팟이 뭐예요? 이 스팟이 원자 모형 아니에요? 어텀 그 심볼 아닙니까? 그리고 표범과 이 무늬 그대로 나뭇가지에 힘없이 누워있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이 원자 모형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어떤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핵을 추구하는 본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거잖아요. Leopard can't 그 chance change its spot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쓴 것 같거든요. 표범은 자기 전문의를 바꿀 수 없다.
이거 사람 본성 안 바뀐다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란은 결국은 핵무기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겠죠. Ending a war, 전쟁을 끝내는 것은 hell, 지옥처럼 힘들어 하고 아직 사인펜 열지도 않았어요. 사인도 못해. 원래 유명한 격언이 그거잖아요. 전쟁은 지옥이야. War is hell. 이건데 앞에 ending a를 붙였어요. 전쟁을 끝내는 것도 전쟁 자체가 지옥이지만 전쟁을 끝내는 것도 그 협상 과정도 너무 힘들다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이란 선수들 1차전, 2차전, 3차전 다 무승부 돼서 한 뭐 12 정도로 그 떨어져서 8팀만 그 3위 가운데서 8팀을 뽑는데 9번째였나요? 아무튼 한국 바로 거기서 그 떨어졌어요. 한국도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기 전 게임이에요. 이거는 이 게임은 두 번째 게임, 벨기에하고 게임 끝나고 나서 LA에서 했잖아요. 이란 선수가 손으로 써서 락커룸에 붙인 거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란에서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승리보다 명예를 우선시해온 땅에서 왔어요. 우리에게 축구는 단순히 결과를 다투는 경쟁이 아니라 인격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점수는 어떤 방법으로도 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중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팀은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로지 공정함과 명예로 역사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페어플레이는 단지 축구 규칙의 한 줄이 아니라 이 경기의 영혼입니다. 시애틀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환영해줘서 그리고 이란을 위해서 마음과 목소리, 온전한 존재를 바친 모든 이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란 언제나 당당히 서 있으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이 벨기에전 끝나고 떠나면서 손편지 붙였고 락커룸에서 지금은 뭐 떨어졌겠죠. 다른 경기 치르고 해야지 되니까. 하지만 이란 선수들은 이 가운데서 경기를 치르고 왔노라 싸웠노라 뭐 32강 진출은 못했지만 잘했노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소셜미디어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게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9일에 이걸 올렸어요. 백악관 이걸 올렸어요. 올렸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250주년을 맞은 백악관에 주는 황금선. 백악관 250주년 더 됐어요. 백악관은 250주년 안 됐어요. 아직 209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지금 떠도는 거예요. 왼편을 보시면 히틀러 시대의 독일의 국가문장, 오른편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이다 하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치 시대의 라이사들러 그리고 백악관의 황금 독수리 이게 막 위험하게 닮아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이거는 구글로 뭐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래요. 백악관에 직접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기에 별이 뭐 11개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거 여기는 그러니까 11개가 있었대요. 11개가 별이 11개래요. 그쵸? 안 세봤는데 11개입니까? 11개면은 이게 남부연합에 소속된 노예를 해방하면 안 된다는 11개를 연상시킨다. 이런 것들 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이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250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자, 여러분 자유의 나무입니다. 왼편부터 보겠어요. 1776년 7월 4일은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날. 싹이 돋았어요. 미국. 1865년 12월 6일은 노예가 폐지된 때입니다. 수정헌법 13조가 발효된 때예요. 나무가 조금 자라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니까 1920년 8월 18일입니다. 이날은 여성의 참정권 수정헌법 19조예요. 조금 더 풍성해졌죠? 아래쪽에 왼편 보겠습니다. 1954년 5월 17일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인종분리 교육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래 중앙, 이때가 완전히 무성하죠? 가장 만개했습니다. 나무가. 1965년 8월 6일입니다. 투표권법
흑인 등 소수자들이 투표권이 보장이 되는 그때예요. 그리고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 취임한 날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무가 되기 전에 싹으로 조금씩 자라서 만개한 것이 2025년 1월 20일에 나무가 완전 잘라지고 그루터기만 남고 그 위에는 도끼까지 이렇게 지금 딱 꽂혀 있잖아요.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수십 년에 한 번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사람들이 놀라운 활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다시 일어날 거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미국이 정말 이렇게 쓰러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막 돈벌이 이런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어떠한 목적이든 사설로 쓰고 조금씩 공화당에서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기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탄력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조건절이 붙습니다. 자, 당나귀와 코끼리가 미국 생일을 맞아서 얘기를 하네요. 와우 하면서 건너편이 엉클쌤 미국이잖아요. 너무 이제 정말 어나더 250주년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엉클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Maybe 만약에 당신들이 3살짜리 3살박이 아이들처럼 굴지 않으면 250년을 더 갈 수가 있지. 당신들이 누구예요?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 여기 제일 중요한 사람은 빠졌네요. 대통령은 빠졌네요. 어쨌든 미국은 항상 위기가 올 때 애국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국가입니다. 50년대, 60년대도 그랬고 베트남전 끝난 그 이후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뒤돌아가는 때도 있죠. 인생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가로서는 그다지 늙지 않은 젊어요. 아직 250년이니까 퇴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행했지만 퇴행해서 노화돼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는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기로 건국 250주년을 기념을 해서 그렇게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부,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하는 계부는 없지만 이거로 짱짱짱, 이거로 짱짱짱 저와 같이 믿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가뿐한 시사만평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자, 너무 더워요.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장 긴 연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거거든요. 폭염 대처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런 날씨에 어떻게 옷을 입어야지 됩니까? 여러분의 옷장을 냉장고로 옮기세요. 그리고 중간에는 아주 챙이 넓은 모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옆에 사람 방해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와이드한 챙이 달린 모자를 찾으세요. 그런가 하면 맨 앞에는 아예 쿨러박스를 아이스박스 구멍을 뚫어서 아이스박스를 몸에 끼고 다니세요. 이런 그 시사만평, 생활적인 그런 만평도 나온 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국 생일이고요. 오늘 또 7월 4일에 생일 맞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해피하게 지내시고 저는 일요일인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시사만평 강혜신이었고요. 다 들여다보면서 미래 대처도 할 수 있죠. 이런 얘기들 하신 분도 계시고 떡 중에 제일 빨리 먹는 떡 뭐게? 헐레벌떡? 헐레벌떡 들어오니 나가야지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빠이. 시원하게 지내세요.